금리 인하의 충격으로 급락했던 테슬라 목표 주가는 반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FRA에서 450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던 이 목표 주가를 560달러까지 상승 조정을 했고 계속해서 테슬라 쪽에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시장 자체의 충격을 테슬라가 좀 흡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CFRA는 어떤 그냥 일반 기업이나 은행 같은 곳이 아니라 이런 금융기관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널리스트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450달러가 생각보다 좀 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기존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다른 기업들에서 목표 주가를 이미 600달러, 뭐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650달러를 또 제시를 했었는데, 자, 요거에 비하면 굉장히 짜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목표 주가는 좀 보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목표 주가 5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큰 이유가 있고 분명히 영향이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비단 이제 CFRA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떠한 힌트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조정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테슬라 목표 주가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FSD라든지 기가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그리고 비중을 확대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몇 가지 그리고 몇 군데의 좀 내용을 좀 볼 텐데,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상승을 시켰다.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죠. 목표 주가를 690달러로 상승을 시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걸 희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통합 익스포저 한도 예외 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더 담겠다가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의무가 있어요. 익스포저라는 게 통합 익스포저, 한 바구니에 담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비중을 일정 초과를 하게 되면 해당 종목은 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연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비중을 초과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더 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비트코인 우리나라 돈을 한 8천만 원 정도 했을 때 이러한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더 담겠다는 아니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을 하겠다, 익스포저 수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었을 때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좀 노렸었던 국민연금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테슬라 더 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과 금융회사라든지 어느 누구도 테슬라의 성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먼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 자, 진짜 문제는 결국은 기업이 좋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왜 떨어지느냐 이거죠. 결국은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될 텐데, 요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당연히 미국 자국민이겠지만, 정확히는 이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테슬라의 주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달러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떨어질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다른 기업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2%에서 3%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8%의 하락세가 요 쇼크 당시 나왔었거든요. 자, 왜 그런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최근에 있어서 2026년도까지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2024년도에 정말 엄청난 양의 ETF Material Funds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 결국은 ETF와 펀드가 들어왔다는 건데, 미국의 펀드가 될 수도 있겠고 자국의 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엄청난 유동 자금이 신규로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려 들어온 자금이 미국 자국민의 돈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fore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홀딩,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금표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와서 지금 나스닥의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 탑급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현금화를 시키고 내지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낮아지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이거 환전할 때 오히려 돈 더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야 그렇다 치지만 해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게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상쇄시키기 위해서 집단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 추가적으로 뭐 빌 게이츠가 좀 공매도 상환 또 기회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게 되면 테슬라 일시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이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파월 의장의 단순하게 금리 인하만 나왔다면 사실 이 정도의 쇼크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발언이 사실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왜 금리 인하를 안 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물음표를 던지지 마라. 리세션 없이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발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세션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발언했었던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해석을 유발을 시켰고 결국 FSD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앞으로의 신사업 테슬라의 신사업들이 결국은 경기 침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지표들의 몇 가지를 보면 페드에서 이 닷 플러시라고 해가지고 이 점도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연방이 아니죠. 연준 의원들이 이번 금리 인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내년에 2번 인하를 한다네. 어머나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나 보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금 어쨌든 이 점을 찍은 것 자체가 회의 이후니까 결국은 더 중요한 점은 이 금리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더뎌졌다는 거거든요. 자, 기존에는 자, 요 정도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쭉 완만하게 갔었던 금리 인하가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동결로 갈 수도 있는 이런 2027년, 2028년까지도 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이거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로부터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고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0.2에서 0.4면 오히려 지난달보다 퇴보한 결과값인데 결국은 생산자가 가장 먼저 물가를 접하고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소비자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물가가 오른 게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실업자 수도 늘어났네. 그러면 금리나 충분히 당위성이 생기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지수,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사실 그리고 이번 발언의 진짜 핵심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인이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트럼프의 분명히 의중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트럼프 정권이 지속되는 한 달러 가치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들어볼 텐데 미국 재정 적자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보면 요게 적자고요. 요게 빚을 나타낸 표거든요. 빚이 일단 거의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왔죠. 자, 그리고 적자가 언제 심했냐면 바이든 정권 당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당시에 이 재정 적자를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켜놨어요. 자, 그렇다는 건 트럼프가 낮춰놓은 재정 적자를 바이든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트럼프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해소하는데 트럼프 1기 때 당시에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를 통해서 2기 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하의 선택지를 좀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가 사실 또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건 점도표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되면서 나스닥 시장의 장기 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준금리 4.5%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4.30으로 내려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에 4.5% 이자를 줬었던 채권이 4.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4.5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죠. 저금리 시대에 고금리 상품 들고 있으면 가치가 높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적금 연 20%, 30%짜리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비슷한 예시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상승한 이 채권으로 트럼프는 국채를 갚으려고 할 거야.
국채는 아니고 재정 적자를 메꿔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일본의 장단기 금리 차까지 좁아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까지 또 생깁니다. 결국은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 바로 금리 인하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스닥에 있는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결국은 그 돈은 시장에 다시 한번 풀리게 될 것이고, 풀린 돈이 결국은 조정의 시기를 걸쳐서 어느 한 꼭지점에 맞닿게 될 텐데, 그게 바로 테슬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든 뭘 하든 결국적으로는 전 세계의 돈은 나스닥으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와중에 모든 기업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테슬라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함께하는 테슬라의 쪽에 돈이 결국은 모일 수밖에 없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테슬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하죠. 2024년 주도주 엔비디아는 졌고 2025년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되기 전에 조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를 모아가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 신차 출시라든지 FS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새로 나온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기가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근데 중국 쪽 기가팩토리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주니퍼가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트위터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로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주니퍼 출시가 정말 이제 중국 쪽에서 임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lost its plant manager라고 돼 있는데, 매니저가 잘렸대요. 기가팩토리 상하이에 있는 곳에서. 왜 잘렸냐라고 보니까 이미 업무가 끝났답니다. 무슨 업무? 기가팩토리 생산 업무가 끝났다라는 건데, 그럼 뭐야, 생산 중단이야? 이게 아니라 기가팩토리에서 지금 뭐 하냐, 결국은 샘플 시제품 1차 생산 이게 완료가 됐고, 지금 Y라든지 Q라든지 중국 쪽 이제 생산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4년 12월 9월에서 15일까지 진행했었던 연말 프로모션에서 18,500대가 팔렸다, 테슬라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올 신차 모델 Q, Y, 주니퍼 전부 다 사실상 흥행은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저가형 Q를 팔아서 얼마나 남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FSD가 지금 요거 지금 이미 시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제 테슬라 부사장, 글로벌 부사장이 얘기했다. 지난 영상에 전달해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에 15,000원, 15,000원이 아니라 좀 더 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팔린 양의 FSD만 장착되게 되면 어마무시한 양의 돈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겠다. 이게 지금 정말 임박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좀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빠져도 테슬라의 갈 길은 가고 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얼마나 빠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지는 걸 주가 나스닥 시장에서 얼마나 좀 예민하게 빠르게 좀 선행으로서 좀 작용을 하느냐, 이게 테슬라 조정에 좀 바닥권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 그래도 한 일주일 내지는 연말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월 18일이었나요? 이때 테슬라 또 1분기가 아니라 2024년 연간 실적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테슬라를 그냥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지금 당장 하루에 얼마씩, 일주일에 얼마씩 잡아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미 2030년까지 3,000달러, 약세장일 경우 2,000달러, 에버리지를 잡아도 2,600달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결국 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350에 사나 360에 사나 결국은 장기 추세로 갈 때 어차피 여기서 한번 튀어버리면 비싸게 사는 거 의미가 없다, 이거죠.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눠서 접근을 하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시든 하면 되겠지만, 기존의 테슬라를 보유하고 적금식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눈치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690달러 목표 주가, 연간 목표 주가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 없고요. 좋은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달러 금리 인하 시기만 잘 이겨내게 되면 테슬라의 상승에 의심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스닥은 조정당하고 다른 기업들, 특히나 외화벌이, 달러벌이를 하는 뭐 알파벳, 아마존 요런 쪽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글로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업체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가 됐던지 아니면 1월달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됐던지 모든 기점들이 사실 1월 이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트럼프 취임 전까지 물량을 잡아가는 움직임, 테슬라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무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